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유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원유 투자도 또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또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롤오버 비용에 대한 또 경각심을 또 가지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공포 심리를 상당 부분 자극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알면 좀 더 진실된 투자, 좀 진정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 첫 번째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유가가 이제 26달러 부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2016년도까지 원유나 석유, 가스 관련해 가지고 생산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하단에 미국의 US 세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세일가스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원가가 한 24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국의 오일이죠. 오일이 21달러 정도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19달러, 그리고 이란이 보면 9달러, 그리고 사우디가 한 9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건 이제 생산 원가가 그렇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거 이상이 된다는 거고요. 2016년도 2월 달에 유가가 마지막 최저점이 26달러였습니다. 26달러 70센트로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20달러까지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26달러 선까지 반등이 현재 나타나는 과정에서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 부분 투자 매력도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롤오버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오늘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좀 이슈를 자세히 들어가 보기 전에 콘탱고 또 네. 백워데이션이 무엇인지 또 이제 현재 원유 선물 가격 상황까지 좀 함께 먼저 설명해 주시고 또 이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준비된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현재 그 유가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선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ETF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 이제 ETF 관련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WTI에 대한 유가를 단기 변화를 좀 잘 반영할 기초지수를 충족시키는 부분 추종하는 것을 우리가 ETF 펀드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ETF 펀드를 하시다 보면 선물 뒤에 H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많이들 보이실 거예요. 그 H는 뭐냐면 이제 환해지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미국발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환율에 대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환율에 대한 차이를 최소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뒤에 알파벳으로 H 대문자로 적혀 있는 것들은 이런 환해지가 걸려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가만을 추종을 하는 거지 환율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콘탱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롤오버에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콘탱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물 가격이 높게 형성됐을 때 우리가 콘탱고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 새롭게 드러나는 선물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을 백워데이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롤오버 안에 콘탱고가 있고 그리고 백워데이션이 있다는 걸 그걸 먼저 알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콘탱고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오히려 선물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때는 백워데이션이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롤오버가 왜 발생하느냐? 이 말 그대로 이제 선물입니다. 우리가 유가라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 유가는 달달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4월 달이면 4월 달에 대한 유가의 거래를 하는 거고 이것을 5월 달 거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5월 달 유가를 또 사야 돼요. 그럼 거기에 5월달 유가를 사면서 비용 자체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롤오버 비용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슈퍼 콘텐고 지속이 되고 있다 하는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그림을 또 추가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60달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달러까지 다이렉트로 뭐 하락을 해버렸는데, 유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콘텐고가 발생을 하는 것이 일단 선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 콘텐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이제 롤오버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는 비쌀 것이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뭐 12월달 이런 유가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더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롤오버 할 때 이 5월달에 대한 유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살 때 그에 따른 시세 차익 자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비용을 우리가 함께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롤오버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전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이 낮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비용을 이제 산정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느끼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배고 데비에이션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 자체는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 그에 따른 비용 손실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낮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수익이 나는 개념은 아니고 만약에 10달러가 하락을 했어요. 만약 30달러, 20달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유가는 10달러가 빠졌으니까 우리가 10달러가 손해가 나야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10달러 손해가 나는 게 아니고 7달러만 손해가 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랄까 이제 또 선물 가격은 상당히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사면서 그에 따른 차익을 우리가 또 보존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뭐 적게 발생하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가금을 내는 게 아니고 괴리율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포함되는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지수에 대한 추종을 해 가는 부분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콘텐고 현상이 좀 지속될 경우에 네.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일단은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유가가 오른다는 거니까요. 네. 뭐 크게 뭐 나쁜 부분은 없죠. 지금 일단 유가가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많이 써서 빠지고 적게 써서 오르고 그런 개념 자체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유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어딜까요? 네. 네. 그래요. 네. 모를 것 같았습니다. 네. 어딘지 농담이고요. 좀 말씀해 네네. 주세요. 네. 일단 중국입니다. 중국이 유가도 가장 많이 쓰고 또 그리고 구리도 가장 많이, 금속도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나라인데요. 그 부분은 뭐냐,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왔고 그리고 지금 증산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가 자체가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중국이 최근에 제조업 PMI 지수가 52를 기록했거든요. 그냥 다시 한번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유가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증산과 감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고 네, 맞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또 사우디 왕세가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중요한 것은 유통 과정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가는 반등에 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결국 유가가 소폭 올라간다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유가를 수입하는 나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수출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석화기업이라고 해서 석유화학 기업들을 석유로 가공시킨 물건들을 다시 한 번 더 재판매하는 구조, 가공무역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뭐 삼성정밀화학이라든지 네. 이런 화학주 자체들에 대한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석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좀 더 마진 자체가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9일에 또 저희 네. 회의가 있잖아요. 이 회의는 또 어떻게 좀 합의가 될 거라고 좀 지켜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아유, 뭐 그거 알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제가 뭐 전화 통화해가지고 알 것 같으면 전화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하루 전에 전화 통화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저도 한번 세게 한번 사보고 싶은데 네. 뭐 사실 뭐 제가 그 사람들 전화번호도 알 턱이 없고 심지어 러시아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영어도 잘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부분 자체를 예상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네. 저는 차라리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결국에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생산 원가에 대해 가지고 상당 부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면 정제 마진을 통해서 많은 거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고 물량에 대해서 지금 소진 자체가 상당 부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대로 하락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또 살펴보실 것이 2016년도 2월 달에도 유가 26달러를 찍고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가격대보다 더욱더 많이 빠졌던 부분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가지고 유가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산에 대한 이슈까지 붙는다면 충분한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 전망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또 원유 선물에 대한 전망과 또 대응 전략까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떨까요? 대표님이라면 지금 원유 어떻게 사시겠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들어가시나요? 네, 해봐야죠. 뭐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안 되면 뭐 좀 길게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선물 유가에 대한 선물을 잠깐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현재 이 유가가 26달러에 대한 거래고요. 지금 5월달 유가가 지금 26.8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달은 30달러, 그리고 우리가 12월 달 같은 경우 35달러까지 분포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추종 자체를 할 때 유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추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매일매일 가격이 바뀝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근원물보다는 멀리 있던 차올물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유가는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롤오버 비용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한 매력도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